목을 매달았던 사람의 집을 청소하면서 겪었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특수 청소를 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특수 청소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방이나 애완동물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부터 쓰레기집 청소까지 온갖 일이 다 있었지요. 죽은 사람이 나온 집이나 쓰레기집은 의뢰인이 거기서 살려고 하거나 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집안을 치우며 물건 철거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계약서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회사 측이 맡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에 작업 도중에 가끔씩 나왔던 돈이나 보석 같은 것도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처리비를 돈으로 받으니까 추억이 서린 물건 같은 것들은 돌려주자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영업 담당이나 작업원들에게도 그걸 철저히 교육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서는 작업원들은 대개 찾아내면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고는 했지요. 저도 돈다발이 들어있는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를 이성으로 억누른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느 휴일 영업 담당에게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시내 2층 주택에 특수청소와 물건 정리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을 메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는 작업원 겸 사무원으로 2년가량 그 회사에서 일했기에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쓰레기 양과 상황을 확인해보니 작업원 서너 명이서 사흘 정도 달라붙으면 끝낼 수준이었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혼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차마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용기가 없었던지 자살을 택했던 듯 했습니다. 조금 슬퍼졌지만 일은 해야 했죠. 작업원들도 다들 여러 번 같이 손발을 맞춰봤던 사람들입니다. 40대 선배와 가끔씩 아르바이트하러 오는 할아버지였기에 안심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업 첫날 집안에 들어서 보니 썩은 냄새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담당이 견적을 내려왔을 때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가구나 생활용품 배치는 전에 들었던 그대로였기에 자살 현장이었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방에 비해서 썩은 냄새가 강하기는 했지만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바닥을 보니 문 안쪽 바로 아래에 검다고 해야 할지 갈색이라고 해야 할지 이상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문 위편에는 로프가 쓸린 자국이 남아 있었죠. 문고리는 구부러져 있어서 어떻게 자살했는지 눈에 선해서 더 서글펐습니다. 다른 작업원들도 들어와서 목을 맷구멍이라고 한마디씩 했지만 곧 익숙하다는 듯이 어느 세제를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둘째 날은 별 문제 없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40대 선배는 이상한 얼룩을 약품으로 지우고 집 전체에 소취 작업을 했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옮겨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사흘째 오전쯤 되니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뜰이 넓고 덤도 있어서 점심은 다들 모여 거기서 먹기로 합니다. 선배랑 다른 작업원 하나가 차를 몰고 도시락을 사러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할아버지와 둘이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지땀을 흘렸기에 나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토하기 시작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가실래요? 라고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이어집니다. 구급차를 부르려고 전화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토를 하며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등을 두드려주며 좀 더 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이 눈에 들어와서 나는 손을 멈추게 됩니다. 입에서는 무언가가 나오려는 듯이 거무스름한 게 보일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속에서 개어낼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나옵니다. 몇 번을 반복하는 사이에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요. 로프였습니다. 전부 나올 때까지
나는 그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cm 정도 되는 로프였고 끝이 올이 풀려 있어서 중간에 잘려나간 듯 했습니다. 도대체 몸 안에 어째서 그런 게 있었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었지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도 할아버지는 나는 몰라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피지땀을 뚝뚝 흘리며 푹 수그린 채로 있을 때 곧 선배가 탄 차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서 선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선배는 할아버지가 토해낸 로프를 보더니 잠시 말없이 있다가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뭘 챙긴 거야? 할아버지는 겁에 지인 듯한 얼굴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했기에 할아버지의 가방과 옷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더듬고 있자니 가슴 주머니에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지요. 꺼내보니 지금은 쓰지 않는 수십 년 전에 발행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선배는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듯이 가방을 던지고 밀쳐냅니다. 할아버지는 새파래진 얼굴로 걸어갔지요. 작업이 끝나고 사무소로 돌아오자 선배는 사장님한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건넸습니다. 로프에 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기에 나도 모른 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곧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걸 돌려주기로 하고 일은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 돈 뭉치를 찾았을 때 그걸 슬쩍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 할아버지처럼 자살한 사람이 사용했던 로프가 목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금 종류의 칼 같은 게 나온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